안녕하세요. 방구석 한량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었던 한국조폐공사의 초봉이나 평균 연봉, 복지사항, 채용 인원 등에 대해 회사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간에 현직들에게 들은 카더라 얘기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자료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설립일은 1951년 10월 1일이고 대한민국 법률 중 한국조폐공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은행권, 주화, 각종 유가증권과 정부에서 사용할 특수제품 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무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사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해 있는데 알아보니까 조폐공사의 경우 원래 본사가 대전이라서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에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분들 얘기론 지사가 대전과 대구 쪽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타 공기업 대비 지역 안정성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폐공사의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임원수부터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구분해 놓은 거고 이를 합친 전체 직원 수는 하단의 임직원 총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보면 연도별 총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총 인원은 1,500명 정도로 중간 정도 규모의 공기업입니다. 참고로 여성 직원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300명 가까이 되는데 전체의 약 2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못지않게 성비가 치우쳐져 있군요. 다음으로 신규 채용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표 맨 위의 숫자가 총 채용 인원인데요. 연도별로 채용 인원이 차이가 있긴 한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기가 겹치면서 채용 규모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보입니다. 여성의 채용 인원은 그중 10%에서 30%를 오가며 매년 변동이 좀 크게 나와 있네요. 지방대 비율은 연도별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입사원 초봉입니다. 자료 보시면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최근인 2018년도는 3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래 써있듯 대졸 사무직 군 미필자 기준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경우엔 1에서 2호봉이 추가돼서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1년차의 성과급이 없어도 중앙공기업이 초봉이 3천도 안 되는 거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좀 이상해서 현직자 글들을 찾아보니까 공시된 3천만 원보다는 좀 더 많이 받고 2년차의 성과급을 받기 시작하면 세전 4천 중반 정도는 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연봉입니다. 초봉도 중요하겠지만 평균 연봉은 입사 후 임금의 상승률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또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총 급여를 기본급부터 수당 및 성과급으로 분류한 거고 우리가 볼 건 총 합계인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8천만원 초반의 연봉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이 연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건 밑에 쪽에 있는 평균 근속연수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과 신규 채용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평균 근속연수는 대략 21년 정도네요. 그러므로 입사 후 21년 차 정도 되었을 때의 연봉이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1년 차의 연봉 8천 초반이면 이전에 살펴본 에너지 공기업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지만 전체 공공기관 중에는 중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돈 만드는 회사라고 돈을 더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군요. 주의할 것은 저 금액은 전 직원의 평균치이므로 부서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 일근이냐 교대근무냐 기타 등등에 따른 수당 차이로 인해서 개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쪽은 휴가기간에 리조트 등 휴양소 제휴, 기념품 등등 짜잘한 복지도 있긴 하지만 잡다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로 관심 가질 만한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복지 위주로 다뤘습니다. 먼저 보육비 쪽을 보면 직장 보육시설 운영 기준을 두고 있는 거 보니까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은 보통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사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연합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학자금은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까지는 지원금이 나오고 대학에 갈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조폐공사는 이전에 살펴본 회사들처럼 구체적인 대출 기간이나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니 주택 임차 또는 구입 시 대출을 해주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조건을 공시해두지 않았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회사군요. 주택자금 외에 사택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보시다시피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조폐공사는 매년 직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해주고 단체보험에도 가입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사회초년생 등이 취업 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조폐공사는 1인당 2천만 원까지를 한도로 대출을 해주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구체적인 조건이 공시되어 있는 분야네요. 다음으로 경조비 및 유족 위로금. 조폐공사는 경조금으로 공시 내용은 최대 금액만 나와 있는데, 규정을 살펴보니까 본인 결혼 60, 자녀 결혼 50, 출산 시 50을 지원하고 부모 등 가족 사망 시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공공기관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보통 복지 포인트라고 하죠. 이걸 현금처럼 쓰곤 하는데요. 주점 등등 업종 제한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알아보니까 조폐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기관들처럼 기본 포인트가 지급되고 근속연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 포인트가 적다는 현직분들의 글을 보기도 했는데,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국 조폐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직분들의 썰을 종합해보면 중앙공기업의 특징인 전국 뺑뺑이 근무에 걱정이 없다. 연봉은 높진 않지만 낮지도 않다. 대신 초반에는 좀 적다. 워라밸이 좋다는 얘기가 많았고, 꼰대 문화가 세다는 분도 있었고 문화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역시나 부서 바이 부서인 듯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어쨌든 누군가의 궁금증이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유익한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